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프로 DJ 썰제조기 윤희가 왔어야 했는데 제가 대타로 DJ를 하게 된 진희입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왔죠. 오늘은 그나마 조금 그쳤는데 어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네. 이 비를 뚫고 녹음실에 와주신 패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뚝딱이 웅입니다. 네, 제가 두 분하고 녹음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네요. 맞아요. 이 감칠맛 인사랑 뚝딱이 인사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3인으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궁금해하실 오늘의 9시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 에티켓을 안내드립니다. 옆 사람과 마음껏 떠들어 주세요. 정숙은 금지. 휴대폰 사용은 자유롭게. 구독은 하셨죠? 당금 시네마에 출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9시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셨죠? 오늘 9시내에서는 일상을 지탱하는 작고 느린 꾸준함을 담아낸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웅이님이 영화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일본에선 작년 12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올해 6월 개봉한 작품입니다. 미야케 쇼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키시 유키노가 주인공 케이코를 연기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일본의 복싱 선수 오가사와라 케이코의 자서전 지지마를 원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16mm 필름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기도 하죠. 영화 제작이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잘 쓰이지 않는 필름이나 특유의 거친 질감과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왠지 비 오는 날과 꽤 잘 어울릴 것 같은 작품이기도 해요. 잔잔한 속에서 감정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려봅니다. 네, 깔끔한 설명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대본을 썼는데 대본 작성자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볼게요. 웅이랑 윤희가 같이 영화관에 가서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그 코엑스에서 봤거든요. 이게 사실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코엑스에서 봤는데 이게 웃긴 게 그 윤 누나가 저를 배려해줘서 제가 코엑스 근처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코엑스로 아마 2시간 걸려서 왔을걸요? 맞아요. 멀 거예요. 엄청 멀게 왔는데 저도 코엑스까지 1시간 10분 걸렸거든요. 둘 다 굉장히 먼 곳으로 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좀 웃겼죠.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영화 보고 알았는데 윤 누나 뭘 사러 가야 된다 그래서 네. 그 현대백화점 옆에 붙어있거든요.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어떤 그 과자 같은 거 페이스트리 같은 걸 사갔을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안내를 해주고 저는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밥 따로 먹었어요? 밤은 따로 먹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거기서 산적통닭이라고 팔거든요. 혼자 외롭게 그 치킨을 뜯어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에는 같이 먹자고 해요. 네. 따로따로 점심을. 아무튼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얼른 줄거리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얼굴 반을 마스크로 덮은 사람들, 낯설 만큼 한산한 도쿄의 도심. 그 구석엔 작은 복싱 체육관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70년이 넘어가는 낡고 작은 체육관인데요. 줄넘기가 땅바닥에 규칙적으로 닿는 소리, 신발이 끽끽대는 소리, 땀잔 글로브가 샌드백과 부딪혀내는 소리, 코치의 열띤 목소리가 화음처럼 섞인 이곳. 여기에 주인공 오가와 케이코가 있습니다. 케이코는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 소리를 듣지 못하죠. 하지만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일이 끝나면 복싱에 매진하며 프로 선수로 데뷔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흘러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하고 호텔로 출근해 일하고 끝나면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마스크로 인해 종종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훈련을 계속하던 케이코는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접전 끝에 판전승을 따내고 케이코를 감독하는 체육관의 회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회장은 케이코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바로 옆에서 그를 지지해주며 이끄는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가와 선수는 귀가 들리지 않는데 복싱하는데 불리하진 않나요? 치명적으로 불리하죠. 하지만 오가와는 눈이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상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가와 선수가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건 재능과 소질이 있어서였을까요? 재능은 없어요. 키도 작고 리치도 짧고 스피드도 느리고, 하지만 뭐랄까요? 인간적인 기량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아주 좋은 선수죠. 그럼 오가와 선수는 왜 복싱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복싱을 할 땐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무의 상태라고도 하는데 무가 되는 걸 즐기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편 케이코는 경기 후 슬럼프에 빠집니다. 이겼는데도 기뻐하지 못하죠. 그런 케이코에게 어머니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는데요. 어머니는 케이코의 경기를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늘상 케이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싱 계속 할 거야? 프로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을 들은 케이코의 표정도 복잡해 보입니다. 고민하던 케이코는 결국 체육관 회장에게 잠시 쉬고 돌아오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우체국 통 앞까지 갔다가 망설이며 돌아서죠. 이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계속된 경영난으로 체육관이 문을 닫게 된 것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장의 건강도 악화되어 갑니다. 체육관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츠모토와 마코토가 고생해 주었는데 고맙네. 회장의 부탁으로 마즈모토와 마코토는 케이코에게 새로운 체육관을 찾아주기 위해 발품을 팝니다. 겨우 한 체육관과 미팅을 하러 갔지만 케이코는 집에서 멀다는 이유 하나로 제안을 거절하죠. 전하지 못한 편지를 다시 들고 체육관을 찾은 케이코는 텔레비전에 바짝붙어 무언가를 보고 있는 회장을 발견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와중에도 케이코의 경기를 돌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에 케이코는 외출복 차림 그대로 거울 앞에 서서 회장과 함께 섀도잉을 합니다. 슬럼프에 빠졌던 케이코, 그리고 그런 케이코에게 여전히 사력을 다하는 회장. 어느새 케이코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회장은 쓰러지고 케이코는 훈련을 이어갑니다. 1월 15일 날씨 맑음, 런닝 10km, 미트 3라운드, 콤비네이션 3라운드. 2월 7일 기분이 몸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치만 쉬는 건 두렵다. 케이코에게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들리지 않는데도 남동생의 친구에게 춤을 배우기도 하고, 마츠모토와 오차 없이 합을 맞춰 훈련을 하면서 거리를 뒀던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싸울 의지를 키워가죠. 돌진하기보다는 뒷걸음질 쳤던 케이코에게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었기 때문입니다. 복싱은 싸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그건 상대에게도 실례요. 위험하니까. 케이코는 다시 경기에 나갑니다. 병원에 입원한 회장도 집에 있는 케이코의 어머니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케이코의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고 링 밖에서 마츠모토가 말려도 심판이 저지해도 계속해서 상대에게 달려듭니다. 결국 경기는 케이코의 패배로 끝나지만 달라진 케이코를 본 회장은 기뻐합니다. 좋았어. 경기가 끝나고 얼마 후 케이코는 매일 러닝을 하던 독방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뜻밖의 인물과 재회하죠. 얼마 전 경기를 했던 상대 선수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일하고 있다가 케이코를 알아보곤 다가옵니다. 그리곤 그때는 고마웠다고 말하며 떠나죠.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케이코를 담으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작품은 아무래도 인물의 대사 대신에 연출로 전달되는 부분이 많은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취자분들께 줄거리를 잘 전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부족하지만 당금이들의 줄거리 소개가 이해하시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가벼운 질문인데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는지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웅이부터 해볼까요?
전 두 가지의 장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그 상대 선수가 그 일을 하다가 그 아마 강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주인공을 불러서 고마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둘 다 프로 선수잖아요. 둘 다 프로복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결국에는 일상에서 또 일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뭔가 서로의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각자의 삶에 충실한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왠지 모르는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그 호텔에서 일하고 그때 경기를 이기고 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수화를 쓰면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따뜻함을 느꼈달까?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남자는 사실 수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데 불편함을 겪는데 다른 그 직원은 수화를 배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저는 뭔가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함과 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두 장면 다 공통적으로 좀 타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인상이 깊었던 게 어쨌든 케이코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선수도 알 텐데 그래도 그때 고마웠다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케이코가 못 맞아요. 듣는다는 걸 알아도.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저도 되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저도 한번 다른 장면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케이코가 한참 고민을 하던 그 장면 중에 싱크대에 물이 넘치는 장면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그게 뭔가 이 영화는 케이코가 직접 본인의 마음하고 생각을 어떤지를 우리한테 말로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딱 케이코가 어떤 마음인지가 바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가 막 물에 흘러 넘치는데 그걸 막 닦으면서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본인한테 스트레스인지를 뭔가 그 장면으로 딱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뭔가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고 케이코가 지고 나서 회장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졌는데 케이코가 변화했다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전해져서 웅이가 또 연기를 또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죠. 좋았어. 살짝 이경영 느낌 내려온 비슷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장면에서 되게 그 회장이 얼마나 케이코를 아끼고 인간으로서 얼마나 아끼는지 그게 또 잘 드러난 것 같아서 그들의 유대가 느껴지는 장면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만두? 저도 방금 지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장님과 케이코의 관계가 되게 잘 느껴졌던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이게 대본에 나와 있는 줄 몰랐는데 나와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그 케이코가 체육관 활동을 쉬고 싶다고 말하려고 체육관에 갔을 때 회장님께서 그 케이코가 시합했던 그 경기 장면을 보면서 계속 막 뭐 응원하고 막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혼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보고 회장님이 얼마나 케이코를 생각했는지 그 마음 자체가 좀 느껴졌을 뿐더러 약간 내가 케이코가 된 느낌처럼 뭔가 뭉클하고 그리고 회장님도 또 아프시고 곧 체육관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뭔가 되게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좀 네, 말문이 좀 막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거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거울 보면서 같이 섀도잉하는 장면은 저는 맞아요. 그때 그게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같이 같은 자세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연출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패널분들이 봤을 때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연출이 뭐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연출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얘기를 나눠보자면 아까 웅이가 영화 설명할 때도 얘기해줬던 게 16mm 필름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요즘 영화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필름이고 왜냐면 너무 투박하니까. 근데 그 필름 카메라로 뭔가 화면을 담아냄으로써 그 거친 그 분위기가 오히려 이 영화의 그런 시각적인 비주얼을 되게 잘 살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소리를 활용하는 방식도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그 케이코 주변의 소음들을 되게 정교하게 잘 담아내더라고요. 뭐 따로 배경음악을 많이 쓰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그런 소음들을 활용하면서 되게 화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하철 소리,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 그 장면이 진짜 많이 전 잡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영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그런 거를 좀 더 느껴지게 하려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도. 뭔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도시의 소음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케이코랑 다른 주변 인물들이 대화를 할 때 수화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무성 영화처럼 중간에 그 갑자기 검정색 화면에 그 대사를 띄워주는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되지가 않고 어쩔 때는 이렇게 타이틀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고 근데 그게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감독 인터뷰를 살짝 봤는데 같이 일한 동료가 수화를 썼잖아요. 그때는 자막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청인하고 비청인이 수화로 얘기할 때는 자막으로 보여주고 비청인들끼리 수화로 얘기할 때는 안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까만 화면으로 나오는 거는 그 장면에 좀 더 그 말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장치를 썼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카페에서 그 청각 장애인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아예 자막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슨 내용인지 저희 몰랐단 말이죠.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꽤 인상적인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영화가 나와도 사실 마스크 쓰고 나온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 뭐 최근에 뭐 나온 범죄도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의 가정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영화를 찍는데 여기서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마스크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게 청각장애인들은 보통 이 모양을 보고 사람의 말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편함을 사실 저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현실의 모습을.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렇게 케이코가 마스크 내리고 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막 그 카드를 만들라 뭐 그 점원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못 듣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돈만 내고 가고 어떤 사람이 부딪혔는데 막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을 때 그 불편함이 정말 커졌겠구나. 좀 그런 걸 좀 느끼게 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선수가 주인공인 작품이잖아요. 주인공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선수가 나오는 다른 스포츠 영화들과 뭔가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 케이코가 선천적 청각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차별받거나 그런 장면들이 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청각장애인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체육관에 들어가서 활동도 회장님이랑 뭐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자유롭게 하고 근데 시합 나가서 상까지 타게 된 거 보니까 조금은 얘 약간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케이코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네. 만두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경기에서 이기고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 만두가 말해준 것처럼 케이코가 이 작품 안에서 정말 꾸준히 묵묵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다른 일본의 실제 복싱 선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제가 만두랑 살짝 다르게 본 거는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겪는 상황들이 그래도 좀 곳곳에 녹아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왜냐면 그 막 다리 아래서 경찰이 뭐 확인하려고 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많이 말했던 그런 편의점에서의 장면이라든지 길 가는 사람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장면들도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을 되게 곳곳에 잘 녹였다라고 생각도 했고 후반부에 이제 체육관이 닫게 되면서 그 직원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전화부가 이렇게 쫙 있는데 안 되는 곳들이 이렇게 빨간 펜을 이렇게 쓱쓱 지워가면서 막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장면이 간접적으로
청각 장애를 가진 선수를 받아주지 않는 현실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라고도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웅이는 어때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바로 생각났던 게 마라톤이거든요. 그죠. 조승우 씨 나온 건가? 네, 조승우 씨가 네. 그때 그 장인의 연기하면서 그 마라톤을 하는 그런 걸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좀 뭔가 그 온도가 다르다고 했을까요? 그 영화 간에. 뭔가 사실 마라톤은 조금 더 뜨거운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코치 간의 관계, 그리고 뭔가 그 난관을 뚫는 그런 뜨거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영화 자체는 조금은 조용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살짝 온돌도 아니고 불가마와 이것도 비유가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거였다면 여기 살짝 뜨겁게 계속 해주는, 그러니까 뜨겁게 지속되는 지열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영화가 주인공을 다루는 방식 자체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저는 생각보다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좀 수동적인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사는 대로 사는, 물론 복싱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인 결정이지만은, 근데 영화가 전반적으로 바뀌면서 좀 능동적인 인물로 바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마라톤은 조금 그 인물이 단편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면이 있어서 확실히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막 뜨겁진 않아도 꾸준한 그 어떤 열정을 보일 수 있었던 영화였다. 그리고 그걸 주인공의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주인공 어떤 행동과 그런 걸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웅이랑 살짝 결이 비슷한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도 뭔가 흔한 스포츠 영화의 어떤 클리셰 같은 거를 잘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왜냐면 주인공이 웅이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본인의 내적인 변화를 겪었잖아요. 보통의 스포츠 영화는 막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나 싶은 그런 위기 속에서 주인공이 막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서 막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고 약간 이런 식의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마지막에 케이코가 패배를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클리셰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신선했고, 저는 장애에 조금 초점을 두고 말을 해본다면, 케이코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타자화된 방식으로 연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느꼈어요. 있는 그대로의 일상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시혜적인 연출이 없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영화들은 뭔가 장애인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좀 살짝 디스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거리가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게 진짜 이 영화 촬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뭔가 그냥 보여주는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정말 저 주인공의 일상에 들어가서 일상을 계속 함께 하면서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만두가 말한 딱 그 지점에서 뭔가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뭔가 아예 우리와 다른 타인처럼 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9시내 상영작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스크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2부로 넘어왔는데요. 패널 한 분씩 돌아가면서 평점과 한 줄 평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이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 한 줄 평 먼저 말할게요. 따뜻하지만 졸렸다. 그 예전에 무슨 영화였죠? 그거 여운이 남았다. 소울메이트였나요? 네, 소울메이트였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네요. 살짝 감성을 맞추려고. 어땠는데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일본 영화 전형적인 사실 일본 영화를 그렇게 전형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잔잔한 그리고 따뜻한 영화였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따뜻한이라고 한 줄 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좀 졸렸거든요. 솔직한 한 줄 평 좋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막 액션이 나오고 그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물론 뭐 복싱 나올 때는 그때는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졸려갖고 물론 아예 졸진 않았고, 그죠. 네, 그게 눈이 한 개는 감길 정도 있었다. 그 정도라고 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2.5점. 제가 한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2.5점. 네. 오케이.
그래서 졸렸다는 이야기를 그 같이 보러 가셨던 윤님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어쨌든 두 분의 어떤 감상이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졸리지 않았나요? 저만 졸렸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잔잔하기도 하고 대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사가 없으니까. 들리는 게 많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존 적이 딱 3번 있거든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아 진짜요? 트랜스포머 보면서 본 적이 있고요. 네.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그리고 한 번은 조조 영화 보는데 그때 그냥 너무 졸려서 그게 그거였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 2편? 둘 다 파격적인. 네, 그거는 너무 졸려가지고 아. 잤는데 이번엔 졸리지 않았거든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참지 못하겠더라고. 살짝 안 맞는 거였나 봐요. 이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진영이 졸았어요? 전 졸진 않았는데 저도 중간에 좀 윤희가 먼저 얘기해줬거든요. 언니 나 졸 뻔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왜 그런지는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영화가 이렇게 포근했다는 거죠, 뭔가. 자장자장. 그러니까 그만큼 따뜻한 자장가인가요, 분위기를 이거? 이렇게 형성해줬다는 걸로. 저 평점 수정했습니다. 몇 점이요? 저 3.5점으로 수정하고. 왜요 갑자기? 포근해서. 오케이. 뭐 만 얼마 내고 이제 가서 이제 포근한 자장가 듣고 온 네. 거죠. 의자가 너무 푹신했어요. 좋았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평점을 4점을 줬는데 이 스토리 자체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영상미도 제가 잘 못 봤던 그런 필름 영화 스타일이어서 좀 새로운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처음에 딱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 나섰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글, 뭐 기사 같은 걸 찾아보고 하니까 그 장면들이 되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봤던 그 장면들이. 그리고 찾아보니까 해석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지하철이 계속 나오는 거는 뭔가 일본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거고 약간 이런 깊은 해석을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좀 다시 곱씹어보게 되면서 더 좋아진 영화인 것 같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건 같아서 그래서 1점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있는 그대로의 하루가 언어가 될 때를 보여준 영화라고 했습니다. 개멋인데.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셨어요? 나 큰일 났네. 나 수정하고 싶어. 당신은 좀 수정할 필요도 있어요. 따뜻한데 졸렸다. 그럼 네. 바꿀게요. 따뜻하다, 포근하다, 그러나 졸렸다. 뭐 3단 논법이라. 넘어갑시다. 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한 줄 평을 남긴 이유는 케이코가 직접 언어로 저희한테 들려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케이코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루하루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뭐랄까요, 말로 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언어가 돼서 우리한테 다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두. 일단 별점은 저도 지니 언니랑 똑같이 4점이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언니가 너무 멋있게 해가지고 저보다는 낫게 하면 돼요. 비쌀 것 같아요. 네, 제 한 줄 평은 마음이 잠잠해지고 싶을 때 필요한 일상 영화. 일단 영화 자체가 잔잔하고 뭐 고요하고 여유롭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케이코의 사소한 일상을 전부 전달해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일상 분위기가 되게 잔잔했는데 저는 그 분위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사실 저는 존다고 느낌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었고 그 음악 관련해서도 저는 그 음악이 없었던 게 되게 신선했었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음악이 없어서 조금 더 그 일상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느낌? 그리고 그 음악이 없었고 대신에 케이코 남동생이 중간중간에 기타를 좀 쳐주잖아요. 저는 그 기타 소리도 오히려 음악이 없어서 갑자기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일상의 소리였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소한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1점을 깎은 이유는 뭐? 사실 스토리는 크게 특출난 건 없는 것 같아서 엄청 크게 특출난 건 없는 것 같아서 네 1점은 깎았습니다. 뭔가 그런 드라마틱한 서사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보니까 맞아요.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평점과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9시네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mall, slow, but steady. 불어로는 love 때 do gest. 한국어로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케이코는 작고 느리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끝내 성장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배경음악 없이도 그의 몸짓만으로 케이코가 삶을 대하는 리듬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투박한 필름 화면 안에 케이코의 두 눈이 비춰질 때, 그의 눈에 담긴 것만 같은 도쿄의 풍경들을 보았을 때, 케이코가 버텨온 하루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묵묵하게 또 치열하게 견뎌온 하루들이 언어가 되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지니, 패널의 만두. 웅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은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